그래서 12장 오늘 교과서 잘 보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예요? 교과서 282페이지 281페이지 비무스 통계학. 우리가 모스 통계학을 파라메트릭 스테이틱스라 하고 비무스 통계학을 난 파라메트릭 스테이틱스라 그래서 다른 말로는 비무스 통계학을 여기 써 있는 대로 디스트리뷰션 프리 테스트다. 모집단에 대해서 정규분포라고 가정하지 않고 통계 이론을 전개하는 통계학이 비무스 통계학이다. 11장까지가 모스 통계학이었다고 하면 이제 12장이 이제 비무스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비무스 통계학이 주로 측정할 때 우리가 네 가지 척도가 있었어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있었는데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한 자료인 경우에 대부분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비무스 통계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교과서 282페이지 보면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적합도 검정, 첫 번째가 단순 적합도 검정이 나와 있고, 두 번째가 모집단 분포 형태에 관한 적합도 검정이 나와 있고, 모집단 분포 형태에 관한 적합도 검정이 두 개 나와 있어요. 포화순 분포에 관한 거하고 정규 분포 쪽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단순 적합도 검정, 저기 써있는 대로 카이스퀘어 값은 서메이션 관찰값에서 기대값을 빼서 제곱한 것을 기대값으로 나누어서 그걸 전부 더하면 카이스퀘어 값을 이용을 합니다. 교과서 페이지 282페이지 표 12-1을 보세요. 2010년도에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이 근무 희망 계열사를 갖다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자 분야가 14.1%, 무역이 30.6%, 보험이 26.4%, 기타가 28.9%, 100%입니다. 283페이지 표 12-2를 보니까 2011년도에 들어온 사람들 계열사 비율을 보니까 조사한 거 보면 62명, 172명, 130명, 136명에서 500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설은 거기 있는 대로 H0 가설은 2011년의 분포가 2010년과 동일하다 하는 게 H0 기무 가설이 되고, 대립 가설은 2011년의 분포가 2010년과 동일하지 않다 하는 가설이 HA 대립 가설이 됩니다. 표 12-3은요. 표 12-3은 만약 2010년의 분포가 2011년하고도 이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2011년도의 기대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2010년도의 비율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자가 14.1%니까 소수로 고치면 0.141이죠. 확률이. 그래서 전체 500명 곱하기 0.141은 70.5명이 나옵니다. 무역은 30.6이니까 0.306을 곱하면 되죠. 500명 곱하기. 그렇게 해서 얼마 나왔어요? 153명이 나오고요. 보험은 500명에다가 0.264를 곱해서 132. 기타는 0.286을 곱해서 144.5명이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을 표 하나로 만들었어요. 284페이지 보면은 근무 희망 계열사 관측도수, 이게 62명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요. 283페이지 2011년도 조사한 숫자가 62, 172, 130, 136이 나와 있죠. 그래서 관측도수는 그걸 쓰면 되고, 기대도수는 방금 전에 설명한 12-3에 나와 있는 기대도수를 쓴 겁니다. 70.5, 153, 132, 114.5로 쓴 겁니다. 세 번째 차이는요. 관측도수 OI 값에서 기대도수 EI를 뺀 겁니다. 그 OI라고 쓴 것은 우리가 영어로 observation, 관측이라는 말이 O로 시작하니까 O 쓴 거고요. expect에서 기대도수는 EI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62-70.5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5가 되고요. 그것을 제곱하면은 72.25가 됩니다. 72.25를 뭐로 나눈 거예요? 70.5 여기 나온 것처럼 요거 해서 제곱해서 다시 기대값으로 나눈 값이 얼마예요? 그게 얼마입니까?
예, 첫 번째 나와 있는 1.02예요. 그래서 1.02 동그라미 쳐서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나온 건지. 1.9를 동그라미 쳐가지고 옆으로 빼가지고 돼지꼬리 붙여가지고 거다가 해보세요. 얼마예요? 62 분자가 62 빼기 70.5의 제곱 가로 제곱 가로의 제곱 분의 뭐로 나눈 거예요? 70.5 거꾸로. 그래.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칸도 해보세요. 두 번째 칸도 2.359 그것도 해보세요. 어떻게 한 거예요? 172 빼기 153.0을 제곱해가지고 다시 153으로 나누면 그 숫자 나온 거죠. 그래서 4개를 해서 쭉 더하면 얼마나 나왔어요? 3.914가 나오죠. 3.914. 그 다음에요. 이 경우에 자유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교과서 284페이지 가장 아래줄에 말한 것처럼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K-D입니다. K가 뭐겠어요? 그룹의 수예요. 그룹이 몇 개입니까? 전자, 무역, 보험, 기타 4개죠. 4에서 하나를 뺀 거니까 3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알파가 아마 0.05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알파가 0.05이면서 자유도가 3. 교과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뒤에 어디예요? 카이스케 분포 몇 페이지예요? 카이스케 분포 몇 페이지입니까? 328로 가서 자유도가 3이고 0.05, 0.95 값 맞추면 7.81이죠. 보입니까? 교과서 328페이지 자유도가 3이고 쭉 가다가 0.05 보이죠? 가로에 0.05 얼마예요? 7.81. 윤성아 똥냄 쳤어? 그렇게 해서 7.8이라고 3.914하고 비교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예요? 3. 아니라 여기가 7.81인데 3.9 얼마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H0 채택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채택이다. H0 채택이다. 그 예제 1번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문제 1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287페이지에 포화손 이제 오집단 분포 형태에 관한 적합도 검정에서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어느 대학의 전화 교환수에게는 시간당 평균 10회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1회에 1시간씩 100회를 피본출해서 관측한 결과 그들에게 걸려오는 전화 횟수는 다음과 같았다. 전화 횟수가 한 번도 안 온 경우가 도수가 한 번이었고요. 한 번 온 경우도 없었고 2번 온 경우는 1회, 3번 온 경우는 1회, 4번도 1회, 5번도 4회, 6번이 6, 7번이 12번 해서 총 100번을 조사했습니다. 넘겨보세요. 교과서 289페이지 보면요. 전화횟수 쭉 이제 24까지 나와 있었고요. 거기에 도수가 나와 있습니다. 도수가 나와 있어요. 도수가. 그 전화횟수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지금 관측 도수가 나와 있고 세 번째 칼럼은요. 세 번째 칼럼은 확률이 나와 있는데 그 확률은 포화수 문법 표랑 가보세요. 포화수 문법 표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죠?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포화수 문표가 320페이지 가면 지금 여기서 이제 뮤라고 남다가 7.0까지 나와 있죠. 지금 남다가 10.0짜리가 안 나와 있어요. 만약 10.0짜리가 있었을 때 그 x값이 0부터 시작해서 지금 19까지 나와 있는 값을 읽은 값이 뭐냐면 289페이지 C칼럼입니다. 289페이지 C칼럼은 포화수 분포표에서 평균값 그 남다 값이 10인 경우의 값을 읽은 거예요. 읽어놓고 그 다음에 전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100이죠. 횟수가. 그러니까 100에다가 그 C칼럼의 숫자를 곱한 게 바로 D칼럼이에요. D칼럼. 그래서 100에다가 그걸 곱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칸 보세요. 0.035개 5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0.05가 되죠. 0.0023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0.23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요. 5 미만인 경우는 묶어야 돼요. 5 미만에. 그래서 지금 0부터 시작해서 3.78까지를 묶어서 얼마나 나왔어요? 6.71. 그 뒤에 아래도 보세요. 5 미만인 걸 묶었어요. 3.74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0.1까지 묶었지. 얼마 나왔습니까? 8.3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화 횟수 나와 있고 지금 관측 도수 나와 있고 포화수분 부피에서 찾은 P 값 나와 있고 그 P에다가 그 100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D칼럼입니다. D칼럼. 그러면 이 칼럼 구할 수 있죠. 0.012로 어떻게 구한 거예요? 뭐 답이 뭐죠? 0.012는 그 써보세요. 동그라미 이렇게 빼가지고 얼마예요? 7 마이너스 6.71 제곱 나누기 뭐예요? 6.71 한 거죠. 보이죠?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써보세요. 0.016 써보세요. 얼마예요? 6 마이너스 6.31의 제곱에 나누기 6.31. 마지막 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얼마예요? 7 마이너스 8.35의 제곱에 8.35로 분모를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쭉 더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5.178 하나가 나왔어요. 5.178.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요, 그 앞으로 다시 가세요. 기강력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아니, 기강력이 아니라 요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요걸 할 때, 공식이, DF가 K-N-1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룹이 몇 개인가 보세요. 11개 나오죠? 그룹이 몇 개 나와요? 0에서 5까지가 하나, 6 하나, 이렇게 해서 쭉 세보세요. 몇 개 나오나요? 11 나오죠? 11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남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지금 미라고 하는데 평균 발생 횟수 하나만 모수값을 썼어요. 그래서 1이 나오고 다시 1을 뺍니다. 그래서 이게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에 가서 알파가 0.05입니까? 이 9를 보면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앞으로 다시 가서 몇 페이지입니까? 교과서 289페이지에 기강력 뭐 할 때 카이스퀘어가 얼마예요? 얼마 나왔어요? 16.919.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로 가면 돼요? 교과서 몇 페이지입니까? 328페이지로 가서 구루 가서 얼마예요? 16.9가 나오죠. 교과서 328페이지 자유도 구루 가서 0.05하고 마주치는 값 동그라미 쳐보세요. 쳤어요? 얼마예요? 16.9. 근데 이제 더 자세한 표가 있다고 하면 거기 나온 것처럼 16.919가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이 16.919예요. 근데 지금 카이스케 값이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지 아까요? 5 얼마 나왔어요? 5.178 따라서 1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H0 채택이 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291페이지 정규분포에 대한 적합도 검정. 정규분포의 적합도 검정. 전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950개의 전구를 표본 추출해서 그 수명을 조사한 결과가 표 12-10과 같다. 전구 수명이 300시간부터 500시간인 경우가 총 몇 회 나왔어요? 46회. 500부터 700까지 얼마? 163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지를
1%의 유수준을 검증하라. 따라서 가설은요, 기무가설이 뭐예요? 전구의 수명은 정규음표를 이룬다. H에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음표를 이루지 않는다 라고 가설하고, 알파는 0.10이 됩니다. 0.10. 지금 여러분들이요, 표 12-10에서 이와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요? 이런 표를 뭐라고 하죠? 장지은, 뭐라 그래요 이런 표를? 도수음표 표.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다. 지금 표 12-10이라고 하는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 때 도저히 마음 막혔던 사람은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가야 돼요. 그 무슨 표다? 도수음표 표. 에이스 리더, 그 도수음표 표에서 평균값을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불러보세요. 식을. 요거 계급값 구해서. 이게 300 이상 500 미만이니까 얼마예요? 400 곱하기 46 더하기 600 곱하기 163 더하기 800 곱하기 229 더하기 1000 곱하기 247 1200 곱하기 178 1400 곱하기 87 한 것을 950으로 나누면 딱 암산으로 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나오지 암산으로요. 928.21. 암산 되죠? 그런 거요? 예, 통계학 여러분 하니까 이제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면 돼요? 표준 편차는 계급값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그렇죠? 예? 제곱해가지고 950-1로 하든지 950으로 하면 그 값이 얼마 나왔어요? 표준 편차가 267.4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300부터 500까지 그 사이가 확률이 얼마인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가 여기가 300부터 500까지, 300까지 500까지. 우리가 지금 평균이 얼마나 됐어요? 920, 이준표 920 얼마야? 928.21.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207.43. 요거 알고 요런 값 알면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 300에 해당하는 값 얼마예요? G는 300 마이너스 평균 928.21. 표준 편차 얼마예요? 267.43으로 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35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그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1.650이 나오고. 그러면 요 값이, 요게 마이너스 2.35고 요게 마이너스 1.60이면 여기까지 확률을 구할 수 있죠. 그동안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다 했던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35고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면 이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했어요? 2.35까지 2.35에서 1.60 요거 여기까지 구하는 거에다가 요거 빼면 되죠. 그 2.35를 거기 교과서 322페이지 가서 보세요. 얼마인가요? 0.99. 2.35 얼마인지 보세요. 2.35 얼마예요? 2.35가 얼마예요? 0.99061. 0.99061 나오고, 그 다음에 1.60 보세요. 얼마인가요? 0.94552. 그래서 이걸 빼면요,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 나와요? 0.04 얼마 나와요? 0.04 04 얼마예요? 4.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숫자가 구해지는 거예요. 교과서 12-11을 보면
300부터 500까지는 46 관치도 쓰고 G값이 마이너스 2.35에서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0.0454 나오고 그러면 옆에 있는 43.13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제 뭐 곱하기 뭐야? 예? 뭐 곱하기 뭐야? 지금 총 도수가 몇 개, 전구가 몇 개죠? 950개예요. 그래서 950 곱하기 0.45 얼마예요? 네, 454를 곱하면 그 숫자가 바로 그 숫자입니다. 43.134면 숫자예요. 옆에 있는 F값 0.1910은 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해보세요. 얼마예요? 네, 46 빼기 43.13 가로의 제곱 나누기 43.13 그렇게 해서 쪼르륵 하면 다 더하면 얼마 나왔어요? 18.224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그룹이 몇 개인가 한번 세요. 그룹 세보세요. 한번. 그룹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6개죠. 근데 여기서는요 K-M-1 할 때 요 M이 모수라는 의미인데 이거 우리가 계산할 때 모수가 두 개가 이용됐어요. 밑에 표준 편차하고 평균값. 그래서 여기 K는 6이 되고요. 모수는 두 개가 되고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이라고 숫자 나와요.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자유도는 우리가 3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교과서 292페이지 위에 보면은요. 알파가 0.01이고 자유도가 3인 경우에 카이스퀘어 값이 11.345예요. 그래서 11.345하고 지금 18점 얼마하고 비교해 보니까 빗금층 영역에 들어가죠. 따라서 HA가 accept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통계학의 제반 이론이 함께 적용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293페이지의 오른쪽에 보면은 분할표, 영어로는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어떤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 중에 우리가 행과 열로 우리가 자료를 정리한 것을 컨틴전시 테이블 또는 우리말로는 분할표 그런 말 합니다. 분할표. 그래서 분할표로 작성된 것에 가지고 우리가 통계 처리할 때는 주로 카이스퀘어 검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교과서 12-C에 보면요. 독립성 검정이나 독립성 검정. 12-12 표를 보세요. 한번요. 학력이 고졸, 대졸, 대학원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렇게 나와 있죠. 수지축에는 월급이 나왔어요. 월급이 나왔어요. 지금 요 문제는 뭐겠어요? 이현복. 네. 뭘 물어보려고 하는 문제겠어요? 이거요? 네. 수평축에 이렇게 이제 지금 고졸, 대졸, 대학원줄 놓고 수지축에다가 월급의 연봉을 평균 월급을 놨죠. 지금 요 문제 표를 보면 무슨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요. 지금 결국은 학력과 월급, 임금이 독립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적이란 말은 뭐예요? 변화 아니 안 주는 거.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말은 학력 수준에 따라서 임금이 독립적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독립적이란 말은 예?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다고 해서 월급이 높지 않다. 독립적이란 말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학력이 높으면 월급이 많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성 검증에 대한 그 문제고요. 그래서 가설로 보세요. 학력과 임금 수준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학력이 많아봐야 임금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얘기가 첫 번째고, 학력과 임금 수준은 종속적이다. 그 얘기는 학력에 따라서 임금 수준은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종속적이라는 말은요. 예. 그래서 교과서 그 29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거기 갑자기 이제 고졸이 15.82가 나와 있어요. 15.82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15.82
동그라미 쳐놓고 나서 어떻게 쓰냐면 450분의 89 곱하기 450분의 얼마예요? 80 곱하기 450. 이게 얼마냐면 얼마예요 이게? 그 숫자가 15.82에요. 15.82.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 옆에 또 하나 써보세요. 거기 37.69 어떻게 쓴 거 해보세요. 37.69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450분의 뭐 얼마예요? 450분의 212 곱하기 450분의 80 곱하기 45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두 번째 칸이 됩니다. 두 번째 칸. 37. 세 번째 칸 써보세요. 26.49. 26.49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450분 얼마입니까? 450분에 149 곱하기 450분에 얼마예요? 80 곱하기 450 하는 숫자가 26.49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떻게 나온 거 알겠죠? 세 개를 했는데도 나머지 걸 모르면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자네 써놨어 다? 네. 마지막 거 한번 써봐. 마지막 거 불러봐. 마지막 거. 저기 24.83 거 불러봐. 450분에 예. 149 곱하기 450분에 예. 75 75 곱하기 450.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지 말고 원래 있는 숫자 아까 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기 294페이지 나와 있는 숫자하고. 그래서 294페이지에 34 마이너스 15.82의 제곱 나누기 15.82.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12개, 3, 40, 12개를 하면 그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296페이지 81.664가 나와요. 296페이지 거기 세 줄 동안 한 거 있죠? 그거 한번 쭉 보세요. 296페이지 거기 칼스케어값 구한 거 보세요. 관찰값에서 기대값을 빼서 제곱한 것을 기대값을 나눈 거. 그렇게 해서 3, 4, 12개를 한 게 81.664가 나온다.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마지막 거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거 얼마예요? 75 마이너스 얼마예요? 24.83의 제곱 나누기 24.83. 그렇게 해서 하여튼 3, 40, 12개를 다 하게 되면 그 숫자가 81.664가 나온다. 그 다음에요. 이때 자유도는요. R-1 곱하기 C-1이에요. R은 로, 행의 개수에다가 1을 뺀 거에다가 열에서 1을 뺀 겁니다. R-1, C-1. 그래서 R이 몇 개입니까? 지금 행이 4개예요. 그렇죠? 근데 열은 몇 개였어요 아까? 열은 3개였죠. 그래서 4에서 하나를 뺀 거, 3에서 하나를 뺀 걸 갖다가 곱하게 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 얼마 나왔어요? 자유도가 6이 나왔습니다. 6.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에 가서 알파가 0.05이면서 6인 경우를 보면 그 숫자가 12.59가 나와요. 그래서 12.59보다 작으면 채택, 12.5보다 크면 이제 HA가 accept가 되고 HL가 reject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 15점보다 앞에서 구한 카이스케 값이 80 얼마로 구했으니까 훨씬 크니까 뭐예요? HA가 accept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제 4번 다시 한번 봅니다. 직장인 83명을 표본 추출해서 성별 직업 유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이 분할표를 근거로 성과 남녀라고 하는 성과 직업 유형 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290페이지에 거기에 보는 것처럼 H체류가서는 성과 직업 유형은 독립적이다. 성과 직업 유형은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란 말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직업 유형이 바뀔 수 있다. 다르다. 여성은 어떤 직업이 많고 남성은 어떤 직업이 많다. 그런 얘기죠. 독립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녀 간에 아무 직업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13.6 나온 거 어떻게 구한 겁니까? 13.6 동그라미 쳐가지고 한번 빼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구한 거예요? 83분의 47 곱하기, 아이고 답답해서 83분의 뭐예요? 47 곱하기 83분 얼마예요? 얼마? 24 곱하기 83만 숫자지요. 두 번째 칸 써보세요. 10.4 어떻게 나온 거예요? 83분의 얼마예요? 36 곱하기 83분의 얼마예요? 24 곱하기 83. 마지막 10.4 다시 한번 씁니다. 합창 시작. 83분의 36 곱하기 83분의 24 곱하기 83.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하나 할 때는 그 카이스크 할 때는 14에서 뭘 뺀 거예요? 13.6을 빼서 제곱한 것을 13.6을 나눈 거죠. 두 번째 거부터 하면 돼요. 10-10.4의 제곱에 10.4 나눈 거. 마지막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지막 거 4-10.4의 제곱에 나누기 10.4. 그래 쭉 더하면 얼마 나왔어요? 12.454.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R-1, C-1이니까 지금 행위 몇 개예요? 관리직, 기술직, 서비스직 기타니까 4개죠. 그래서 4-1이고 남과 여니까 2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이에요. 그래서 4-1, 2-1이니까 얼마예요? 3이 나오죠. 그래서 알파가 0.9이니까 카이스퀘어에 알파는 0.01 얼마 하면 돼요? 3을 하면 돼요. 그게 얼마예요? 11.345. 그 11.345하고 12.454를 비교하니까 12.454 크죠? 그래서 HA가 accept가 되죠. 그렇죠? HA가 accept인 겁니다.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저기 꺼라. 꺼. 응? 에너지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뭐 빵빵하게 틀어놓고 나서 정신 못 차려. 아저씨가 출 때는 같이 쳐야지. 주말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날씨는 밖에는 영하인데 교실은 30도가 되면 되겠어? 그래서 예제 4번 끝났고요. 문제 4번. 그 11 옆에다가 기대값 어떻게 하면 돼요? 불러보세요. 시작. 750분의 322 곱하기 750분의 31 곱하기 750.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가로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다 한번 계산하면 됩니다. 예, 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298페이지에 부검정, 영어로 사인 테스트. 부검정. 예제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맥주 맛을 비교하는 대회가 대동제 기간에 이루어졌다. 각 사람은 힐러리 회사와 세리 회사에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 캔을 차례로 마신 후에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물론 상표는 전혀 알 수 없도록 했다. 36명의 학생들에게 힐러리 회사 맥주가 세리 회사 맥주보다 더 맛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맛있는 경우는 플러스, 같은 경우는 0,
마시 못한 경우는 마이너스로 했다. 알파 6골 0.05 수준에서 2, 4 맥주 맛이 동일한지 검증하라. 근데 플러스 부호가 20개가 나오고 마이너스 부호가 13개가 나오고 같다고 한 0부호가 3이 나왔다. 가설은 두 맥주의 사 맛은 같다. 같으면 비율이 0.5 나오겠죠. P가. 그래서 0.5다. 두의 사 맛은 차이가 있다 하면은 P는 0.5가 아니다 함. 알파는 0.05가 되고요. 알파가 0.05이면서 양측으로 보면 0.025 97.5 값이니까 그게 1.96이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1.96 안에 들면 H0 채택, 넘어가면 H0 기각이다. 이 경우에 우리가 P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1-P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넣고 계산하면 교과서 299처럼 P의 바에 대한 미흡값은 그냥 0.5 그냥 그걸 이용하면 되고요. 그걸 계산하면은 전체가 지금 33명. 왜 33명이죠? 33 어디서 나온 거예요? 36에서 같은 보인 경우로 3을 갖다가 빼서 33으로만 해요. 33 분의 P는 위에서 나와 있는 P 그대로 이용합니다. 0.5 1-0.5면 0.0807 나왔어요. 0.807. 그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되니까 G값에 그 0.0807이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P반은요, P반은 어떤 값입니까? 지금 20개, 33분의 20, 그 숫자가 0.606이 나와요. 그래서 P반을 0.606으로 하고, P는 0.5, 그래서 1.2가 나오니까, 그것은 1.96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H0가 채택인 겁니다. 채택. 이 문제 만들 때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옛날에 클린턴이 대통령 나올 때 문제, 내가 그때 문제 만들었.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영국이 또 뭐 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국의 수상인가 뭐가 와이프가. 그래서 각 지도자의 와이프 이름으로 따가지고 제가 했어요. 우리 옛날에 대학 다닐 때에 챌린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챌린지는 주로 펩시 챌린지였어요. 펩시 챌린지. 그다음에 대동제 같은 거 할 때 펩시 회사에서 와가지고 펩시 콜라하고 코카콜라를 한 잔씩 주고 나서 어떤 게 맛있냐 하고 손을 들으라고 하면 대부분 누가 어디 흔들어요? 예? 흔들면 전부 펩시가 나왔어요. 펩시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좋아하지만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의 맛은 온도와 관련이 있어요. 온도를 적절한 온도로 해놓으면 그게 맛있지. 아무리 맛있는 콜라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안 맞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맛은 온도를 좀 따뜻하게 올려놓고 펩시콜라는 시원하게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다 펩시콜라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돼 하고 나서 벗으면 전부 다 100명이 전부 다 펩시 하면서 이제 광고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예. 무슨 말 이해가죠? 여러분 맥주 맛을 이해해요? 맥주 회사의 맥주 맛을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해요. 예, 그 정도 구분하려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내버려야 돼요. 사실은 모든 맥주 맛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온도와 관련, 그렇죠? 온도를 적절하게 하느냐. 안 그래? 예. 되게 이제 맛에 차이가 없으니까 광고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광고를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제품이 광고를 많이 합니까? 쌀 광고가 많이 나와요. 맥주 광고가 많이 나와요. 차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고 나오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이에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 광고합니까? 공급자가 많은 곳은 광고를 안 해요. 쌀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농부가 수십만 명이 되니까 어때요? 광고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별로요. 안 해요. 응? 완전 경쟁 시장은 광고가 별로 없다. 뭐가 있다? 어느 시장에 경쟁이 있어요? 독점인 시장에 광고가 있습니까? 경쟁.
과점. 아, 뭐 독과점이야. 아이고. 창피해 죽겠어. 지금 방송에 지금 저기 드는데. 완전 경쟁. 그 다음에 뭐예요? 독점 시장. 그 다음에 과점 시장. 과점 시장을 영어로 우리가 올리고폴리라고 하는데, 광고가 많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주로 다 어디예요? 과점 시장이에요. 과점 시장. 과점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몇 개 있는 곳 있죠. 뭐 자동차, 그렇죠? 맥주, 소주도 과점 시장인가? 소주는 사실 많죠, 그렇죠? 저는 역시 소주 어디가 제일 좋아요? 금복주가 제일 좋아요. 뭐가? 진로가 마켓 쉐어가 한 35%이고 내가 얘기한 금복주가 17%가 되고 우리 동네 이 동네 소주 린 소주는 별로 이름이 없죠. 퍼센트가 차지하지도 않죠. 5%나 되나? 3%나 되나? 그래서 광고가 치열한 곳은 어디다? 과점이요. 과점. 광고가 치열한 것은 어디다? 과점. 거기 밑에 보면은요, 그 문제 5번 엄사중학교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엄사중학교 문제 나와 있습니다. 12-4 순위검정 윌콕슨 검정이에요. 윌콕슨 검정. 교과서 페이지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 그 두 모집단의 확률 분포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교과서 예제 6번을 보니까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이 경영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라는 과목이 있고 통계학,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과목들이죠. 통계학도 좋아하고 경영과학도 좋아하는 과목. 근데 그 점수가 쭉 나와 있어요. 1번 학생은 어때요? 경영과학 몇 점 맞았어요? 83점, 통계학 92점. 그래서 11명 학생에 대한 점수를 쭉 쓰고 나서 가로에는 뭐 쓴 겁니까, 그게? 가로에는 제일 못한 애가 50점 맞으니까 50점 맞으면 1번이라고 써놨어요. 1번. 그쵸?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그 제일 못한 것부터 잘하는 순서로 써놨고요. 거기에 소수점 있는 경우는 동점인 경우는 가운데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셌습니다. 이런 경우에 300페이지 위에 있는 것처럼 윌콕슨 검정의 평균값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뭐예요? N1 가로 열고 N1 플러스 N2 플러스 1 이게 윌콕슨 검정의 평균값을 구하는 공식이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12분의 N1, N2 가로 열고 N1 플러스 N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렇게 구해가지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G스코어 값에다가 윌콕슨 검정의 표준 편차 분의 W 마이너스 그 윌콕슨 검정의 평균값을 빼서 계산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설은요, 두 과목 성적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알파가 0.05인 경우에는 G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는 채택 벗어나면은 기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경영과학에 있는 가로 안에 나와 있는 숫자를 쭉 더해보세요. 15 더하기 12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10 더하기 18 더하기 쭉 더하면요, 그 숫자가 얼마냐면은 117.5가 돼요. 이대훈 얼마 나와? 얼마? 117.5. 그 다음에 평균값은요, 앞에 나와 있는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은 126.5가 나와요. 표준 편차는 15.23이 나오고, 그래서 그 15.23 평균값 그걸 갖다가 그 WG에 거기다 넣어서 계산하면은 0.591 나와요. 0.591은 플러스 마이너스 1.96 안에 들어가니까 1.96 안에 들어가니까 결과가 나왔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네 얼마 나왔어? 그래서 결과가 채택이야 기각이야? 기억이요. 응? 뭐가 기각이야 임마? 0.59인데 0.59이면 마 마이너스 플러스 1.96 안에 들어가는데 뭐가 기각이야? 응? 졸아가지고요. 결론 뭐예요? HLO
채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택. 전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배운 2시간 동안 배운 문제 중에 시험 문제 30점이 포함돼요. 30점. 런 검정. 거기에 첫 번째 런을 봅시다. 예제 보세요. 남, 여여, 남. 그래서 같은 어깨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런이 몇 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왔어요. 두 번째 예제는 얼마 나왔어요? 남 쪼르륵, 여 쪼르륵.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세 번째 어떻게 나왔어요? 남녀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무자고이 하다, 무자고이 하지 않다 할 때 어떤 게 무자고이 하지 않습니까? 무자고이 하다는 말은 규칙성이 없다. 무자고이 하다는 말은 뭐라고요? 규칙성이 없다 하는 뜻이고, 그러면 요 예제 3개 중에서 무자고이 한 것은 어떤 경우예요? 예? 예제 1번, 예 1이 무자고이 한 것 같고 2번, 3번은 무자고이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자고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 런의 수가 어떻다? 런의 수가 아주 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 햄버가 지금 정신 차려. 그래서 무자고이 한 경우는 어떤 거냐고. 여기 한 경우는 1번이죠. 1번이지. 무자고이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그러니까 무작위 한 경우요. 무자고이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에이스 리더 그거 숫자를 얘를 봐가지고 무자고이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런의 수가 예, 1번. 참 내가 하는 이야기를 너무 이해 못한다. 무자고이 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는 런의 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런의 수가 그래. 런의 수 어떻다고? 네, 아주 많다. 또 어떤 경우예요? 아주 그래. 아주 현보가 답변이 나와야 인마 그게 C 플러스에서 인마 B 플러스라도 가지. 무자고이 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무자고이 하지 않다. 무자고이 하지 않다는 얘기는 바로 런의 수가 아주 많거나 아주 적은 경우가 무자고이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아까 무자고이 하다는 어떤 1번 나왔죠. 그렇죠? 1번은 적당하죠. 그렇죠? 무자고이 수가 런의 수가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평생 뭐 하지 마라? 증권 투자하지 마라. 증권 투자하지 마라. 증권 투자 증권에서 오늘 올라갔다. 내일 올라갔다. 예? 이거 이 상황을 알면 돈 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때 여기서 팔고, 그렇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증권 시장이 무자고이 하냐? 무자고이 안 하냐? 예? 무자고이 하니까 돈을 못 번단 말이야. 쉽게. 오늘 올라갔다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증권 투자하지 마라. 다 했어요. 교과서 302페이지에 가면요. 거기에 302페이지에 런의 평균값이 그 2를 갖다가 바꿔야 되겠어요. N1 플러스 N2라고 바꿔놓으세요. 2 대신에 N1 플러스 N2. 교과서 303페이지 보니 그렇게 서 있죠. 교과서 3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N1 플러스 N2분의 2N1, N2 플러스 1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제 7번. 그래서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남 줄 치고 여 줄 치고 줄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줄 친 게 런이에요. 런이 몇 개인가 세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남녀는 무작위로 서 있다. 남녀는 무작위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하고 알파는 0.05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0.05인 경우에 지금 이 문제가 이 문제 똑같이 아마 1.96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303페이지처럼 R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평균이 얼마 나왔어요? 평균이 27.67 나오고 표준 편차가 3.41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G 값에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G는 R 값 마이너스 여기에 R의 평균값 표준 편차의 R 값.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R이 15가 나왔어요. 15 마이너스 UR 값이 뭐 나왔습니까? 아까 27.67 R의 표준 편차 값이 얼마 나왔어요? 3.41 그럼 계산 얼마 나왔어요 이게요? 마이너스 3.72 마이너스 3.72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초과하니까 HA가 accept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녀는 무작위로 서 있지 않다.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죠? 남자 쪼르륵, 여자 쪼르륵 같죠? 그렇죠? 네. 303페이지 12-6 스페어만 순위 상관계수 순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상관관계 계수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피어슨.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이제 스페어만인데 피어슨하고 스페어만 차이가 뭐냐면 피어슨의 상관관계 계수 로는 어떻게 구했냐면 코브 XY X의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근데 스페어만의 상관관계수는 RS라고 표시하는데 1 마이너스 분모가 뭐예요? 1 마이너스 얼마예요? NU N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네. 여기는 6의 서메이션 DI 제곱. 이건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교과서 거기에 밑에 여기 RS가 괜히 2개 써 있네요. 하나 지우세요. 304페이지 예제 8번 갑니다. 예제 8번에 가면 학생이 가나다 학생이 있어요. 쭉 있어요. 입학 성적 순위가 1등. 가학생은 입학 성적은 1등인데 졸업 성적은 2등 했어요. 나학생은 2등으로 돌아가지고 7등으로 졸업하고요. 라학생은 10등으로 돌아서 9등으로 졸업하죠. 입학 성적에서 졸업 성적을 빼니까 DI가 나와요. 그래서 1-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DI 제곱. DI 제곱 쭉 더하면 나왔어요. 130이 나왔습니다. 30.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요. 이 문제에서 넣으면 1 마이너스 지금 전체가 몇 명입니까? 10명. 그래서 10명의 제곱 마이너스 1 6 곱하기 130 하면 돼요. 그래서 0.2 얼마 나왔어요? 1. 그래서 지금 문제 보다시피 요거는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수능 성적이 뭐 300점이다. 얘가 졸업할 때 평점 평균이 4.2다. 이렇게 어떤 비율 척도값으로 측정했을 때는 요걸 하는데 스페어만은 언제 하느냐? 이것처럼 뭐예요? 들어올 때도 순서, 나갈 때도 순서. 아까 우리가 비무스 통계학 언제 쓴다고 했어요? 척도에서 노미널 스케일이나 오디널 스케일, 면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측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비무스 통계학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서열로 측정을 한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페어만이라고 한 사람이 만든 스페어만 콜레이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넘겨가지고요. 교과서 끄트머리 15번 문제가 똑같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 빨리 풀어보세요. 15번 지금 기온 순위하고 교통사고 순위하고, 그러니까 혹시 기온하고 무슨 교통사고하고 서열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DIR 쪽토하면 얼마예요? 얼마죠? 23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여기다 빨리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가. 그럼 1 마이너스, 그렇죠? 자료가 몇 개입니까? 지금 총 자료가 10개예요? 네, 10개. 10개 제곱 마이너스 1 6 곱하기 23. 이게 15번 문제, 15번 문제. 네, 문제 나하고 푸니까 0.5초 만에 풀죠? 네. 첫 번째 문제 이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X값, Y값 주어져요. 근데 순서는 1, 2, 3, 4, 5. 한 뭐 5개밖에 안 주어져요. 요거 주고 나서 1번 문제는 뭐예요? 상관, 관계, 계수 구하라. 2번 희계식 A 플러스 BX식을 구하시오. 3번 SE 추정의 표준 오차를 구하시오. 4. 결정 계수 R제곱을 계산하시오. 5. 희기식을 검정하시오. 희기식을 검정하시오. 검정하는 얘기는 베타가 0이다. 베타가 0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분산 분석 표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 40점짜리 나와, 40점. 그러니까 뭐 이거 나오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뭐 올 것도 없고요. 요 공식 B가 공식은 내가 시험 문제에 써주니까 그거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뭘 도와줘? 두 번째 2번 문제 안오바 문제예요. 안오바 문제, 분산 문제. 그래서 분산 문제도 자료가 3개밖에 없어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자료 이거 주고 나서 분산 분석 하시오. 분산 분석 하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25점 정도. 25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독립성 검정 문제 하나. 독립성 검정 문제 하나. 이거 한 10점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붙을지 몰라요. 스페어만이 붙을지, 뭐가 적합성 검증이 붙을지 몰라요. 이것도 10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영어 단어, 통계학 영어 용어 문제. 134번인가부터 시작해서 180 끄트머리까지. 문제 10문항. 영어로 쓰는 거. 6번이야? 네. 나는 근데 그걸로 안 내고 그냥 교과서 갖다 놓고 10장, 11장, 12장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산 분석 이런 자료 준 거 가지고 풀 줄 알면 이날 올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몇 점 모자라요 지금요? 10점 모자라요? 그 모자란 문제가 뭐냐면 매트릭스 주고 나서 요거에 역행렬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역행렬. 그 다음에 3x3 문제 주고 나서 요거 행렬식 갖고 하는 문제 하나. 그래서 2x2 매트릭스 주고 나서 역행렬 구하는 문제 하나. 3x3 문제에 행렬식 갖고 하는 문제 하나. 행렬식 할 줄 알죠? 이거 어떻게 써요? 1, 2, 3, 4, 5, 6, 7, 8, 9를 이거 행렬식 갖고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개를 1, 2, 4, 5, 7, 8 쓰고 나서 3개씩 오는 것만 곱해서 전부 더하고, 그렇죠? 이렇게 3개씩 돼 있는 거 해가지고 곱해서 빼면 행렬식 값이라 가르쳐 있습니다. 예.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요게 3x3 때만 해당이 돼요. 나머지 때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규칙성이 없으니까 안 가르쳐줘요. 사람들이.